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팅창으로 인사해 주신 분들도 반갑고요. 음, 이 지난주 에서 원래 이번 주는 8, 9, 10 챕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아마 오늘까지는 그 파이썬 랭귀지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응용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5, 6, 7을 한다고 하고 챕터 5, 6까지만 했었기 때문에 챕터 7, 8, 9, 10이 되겠는데요. 뭐 오늘은 뭐 다른 뭐 이 주변 얘기는 가급적 안 하고 바로 그냥 이 파이썬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음, 비교적 꽤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시간상으로 좀 제한이 있을 것을 아마도 예상키에는 챕터 10부분이요. 챕터 10부분은 좀 생략하게 될 것 같고 지난주에 못했던 챕터 7부터 7, 8, 9를 다루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또 보이시는 게 지금 아마 전체 슬라이드 한 장으로 보이시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재를 그냥 요약한 것이니까 주로 이제 제목만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몇 페이지에 지난주처럼 보충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나눠드렸었죠. 그 보충 자료라고 하는 것 그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우리 지금 교재로 잡고 있는 부분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얘기는 생략한 상태에서 주로 이제 바이오 응용 쪽 관점에서만 주로 다루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제 그동안 말씀 들은 바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다루자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중심으로 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챕터 7에서는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있고, 그다음에 챕터 8에서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뭐 관련된 것이 이제 이어지고, 그렇죠. 챕터 9가 이제 그 매스에 관련된 것들, 수학에 관련된 것들 잠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클래스를 생성하는 것, 그다음에 추가적인 몇 가지 상황, 그리고 이제 그 클래스를 생성한다고 할 때는 클래스 디파인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클래스 내에서의 펑션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클래스 내에서의 애트리뷰트들, 그다음에 컨스트럭터 뭐 이런 얘기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잠깐요. 제가 펜 모드로 좀 덮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그 이번 챕터의 이제 중심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적인 설명은 상당히 축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각각을 보겠는데 클래스 디파인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겠죠. 정의하고 정의된 클래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인스턴스를 만드는 겁니다. 클래스가 일종의 뭐 보통 얘기할 때 무슨 뭐 블루프린트, 무슨 템플릿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원본 설계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별 각각의 것들이 이제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정의한 다음에 이용하게 되는데 이 정의할 때 정의하는 내용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클래스 내에서의 펑션들인데 이것들을 보통 메소드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애트리뷰트이고요. 그래서 결국 클래스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메소드이고 하나는 애트리뷰트예요. 메소드는 주로 동적인 것들,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이고요. 애트리뷰트는 스태틱한 것들, 어떤 그 스태틱한 그 특성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제 애트리뷰트여서 클래스 데피니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진행이 됩니다. 컨스트럭터라는 거는 클래스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이니셜라이저여서 클래스가 처음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초기 값은 얼마 주겠다. 인데 이 컨스트럭트는 우리 이제 뒤에서 굉장히 많이 보겠지만 더블 언더 이닛, 더블 언더로 된 우리가 첫 시간에 이런 것들을 흔히 뭐 던더 뭐 이렇게 추격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더블 언더 이닛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 모양은 메소드의 모양이지만 이 메소드의 모양 중에서 특히 더블 언더 이닛에 대해서는 초기화 값을 주는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파이썬에서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게 다예요.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정의하는 내용 내는 메소드와 애트리뷰트가 있고 메소드 중에 더블 언더 이닛에서 초기 값을 정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그렇게 정의된 상태에서는 그다음에 클래스 이용은 항상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클래스 이 도면으로부터 개별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교재에서는 이해를 예컨대 몰레큘이라는 그 분자를 표현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기본 템플릿에서 개별적인 이 몰레큘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몰레큘들이 이어져서 예컨대 뭐 고분자 형태로서의 무슨 뭐 프로테인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 확장 방법은 이 부분은 우리 사용 예이기 때문에요. 이건 뭐 몰레큘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이해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는 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 예컨대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클래스 데피니션이죠.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 오브젝트 크리에이션인데 보통 오브젝트라는 말
뭐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대하신다면 오브젝트라는 말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 모두 사용되거든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클래스와 동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경우는 인스턴스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상당히 헷갈리는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 음, 우리가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잠깐요. 예, 한번 또 오셨네요. 그래서 에, 클래스를 중심으로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이걸 이제 보통 OOP라고 부릅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것은 클래스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글쎄요. 이걸 그냥 뭐 흔히들 그냥 띵이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띵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어떤 사물이죠. 근데 이게 이제 비저블 할 수도 있고 인비저블 할 수도 있고 컨크리트 할 수도 있고 컨셉추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일체의 것들을 우리가 클래스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무형적인 것, 개념인 것, 실제 존재하는 사물 어떤 것이든 이 클래스로 정의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클래스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클래스 앤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또는 OOP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오브젝트란 클래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 앞에서 인스턴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오브젝트 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의 오브젝트는 바로 인스턴스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쓰인다. 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클래스, 그다음에 더블 언더 이닛, 그다음에 애트리뷰트,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 정의된 클래스에 대해서 그걸 이용하는 것은 오브젝트 또는 인스턴스 크리에이션. 그래서 이제 인스탄시에이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 이거는 일종의 도면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예컨대 빨간 차, 파란 차, 초록 차, 무슨 뭐 승합차, 뭐 대형차 여러 인스턴스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에, 바로 이 예제를 통해서 나와 있고요. 이 예제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기보다는 좀 이따 이제 실제 구현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그대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음, 다만 여기서 요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실제 구현되는 예를 볼까요? 자, 여기서는 클래스 몰레큘이라고 해서 분자를 표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클래스 프로테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몰레큘은 그냥 바로 해서 콜론이 들어갔는데 어, 프로테인 클래스는 바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그 안에 몰레큘을 넣었어요. 이리 되면 이때 몰레큘 클래스가 페어런트 클래스이고 그리고 프로테인 클래스가 차일드 클래스여서 페어런트와 차일드 또는 그 이 클래스와 디라이브드 클래스, 그러니까 파생 클래스이죠. 이 상하 관계 또는 이네리턴스, 이 상속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클래스는 몰레큘 클래스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에, 확장한 것, 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이네리트라고 하고 상속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속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일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익스텐드, 리플레이스 또는 좀 더 콘크리트한 것들 뭐 여러 형태로 이용할 때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이네리트 관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클래스 아미노 애시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죠. 아미노산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미노산 클래스는 그냥 독립적인 클래스예요. 어딜 이네리트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 놓고 전체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좀 이따가 우리 실제 실습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큰 덩어리가요. 전체 이제 블럭을 본다면 몰레큘 클래스, 프로테인 클래스, 아미노 애시드 클래스, 그다음에 if double under equal main 이퀄자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덴티칼 하냐를 물어보면 이퀄자가 하나이면 어사인 한다는 의미니까요. 이 라이트 사이드를 레프트 사이드로 어사인 한다는 의미니까 전혀 다른 의미죠. 이퀄자가 두 개이면 이게 두 개가 아이덴티칼 하냐. 그래서 더블 언더 네임 이퀄 더블 언더 메인 그러면 이 프로그램 코드에 무슨 얘기냐면 이것들을 만약에 molecule.py라는 파일로 저장했다고 하면 파이썬 하나 띄고 m molecule.py 하면 이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죠. 이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 프로그램에 수행되는 프로그램의 이름 이게 더블 언더 네임으로 잡힙니다. 이건 인터프리터가 수행을 할 때 이 파일을 가지고 메모리로 올릴 때 그 파일이 메모리로 올라가면서 그 메모리 상에서 이름을 더블 언더 네임으로 잡고요. 그 이름이 메인이냐 메인이면 다음을 수행하라 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이것들 지금 세 개의 클래스를 하나의 파일로 담았다면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때 수행되는 파일의 이름이 메인이라면 다음을 수행시켜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py로 끝나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클래스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펑션, def로 시작되는 펑션을 여러 개 담을 수도 있고요. 그래놓고
어, 관례상 제일 마지막 쪽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주어야 이게 수행되게 되니까요. 음, 만약에 클래스나 펑션이 이 뒤에 있으면 이걸 수행하고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관례상 더블 언더 네임 이퀄 메인이 제일 뒷부분에 있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면 바로 이 부분이 수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몰레큘 스몰 레터 몰레큘이 대문자 몰레큘 괄호 몰레큘 네임 그럼 몰레큘 네임이라는 이름을 갖고 몰레큘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것들의 애트리뷰트 등등을 뭐 출력하라 등등으로 더블 언더 네임 이퀄 더블 언더 메인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쭉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의 내용은 좀 이따 이제 실제 코드를 수행시켜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further detail이라고 해놓고 나와 있는 것은 클래스 아미노 애시드의 예컨대 매스 딕셔너리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아미노 애시드의 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이 질량값들 뭐 이런 것들일 겁니다. 좀 이따 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클래스 몰레큘, 그다음에 항상 보시면 이 부분도 그렇죠. 여기 보시면 클래스 아미노 애시드는 그게 없어요. 근데 클래스 몰레큘은 더블 온더 이닛이 있죠. 이게 초기값을 잡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앞에서 보시면 클래스 몰레큘레 더블 언더 이닛이 있고 더블 언더 이닛이 있고 그렇죠. 클래스 아미노 애시드는 더블 언더 이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언더 이닛이라는 것은 초기값을 잡아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더블 언더 이닛을 지정해 주죠. 그래야 이제 어떤 도면이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때 지정된 초기값을 잡고 나가니까요. 근데 이제 간혹은 초기값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해당되는 상태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의한 지금 보니까 여기 있네요.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초기 값을 잡고 그다음에 인스턴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더블 언더 이닛이 필요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이해가 있으니까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클래스의 이제 이네리트 관계를 잡을 때 예컨대 이렇게 이네리트를 잡을 때 이네리턴스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뭐 그런 예들이 우리 나오는 대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에 말씀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디파인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요. 스몰 언더 몰레큘 이퀄 몰레큘 1이 되면 몰레큘은 대문자로 되어 있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초기값 이름을 몰레큘 네임이라는 이름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의 애트리뷰트를 찍고 등등으로 진행이 되죠. 뭐 상당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따 이제 코드 수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코드를 조금 뭐 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dir 하면 이 부분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도스 커맨드나 이런 데서 이제 dir 하면 뭐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파이썬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파이썬에서 dir 명령을 주면 특정한 그 클래스가 특정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메소드나 애트리뷰트의 목록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정의한 몰레큘이라는 클래스에 이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나 애트리뷰트의 목록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애트리뷰트 인스턴스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메모리상에서 지워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음, 그다음에 스트링 애트리뷰트 액세스. 자, 이거는 이제 애트리뷰트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드와 애트리뷰트. 메소드가 다이내믹한 속성, 어떤 행동 지침. 그다음에 애트리뷰트는 다이내믹한, 스태틱한 어떤 속성 값들 이런 것이라면 그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느냐. 그래서 true와 false로 이제 이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런 애트리뷰트가 정의되어 있느냐 없느냐. 몰레큘한 인스턴스의 네임이라는 애트리뷰트가 있느냐 등등 이제 물어보는 모습이 되겠고요. 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만 예컨대 인스턴스가 잡히면 인스턴스 뒤에다가 인스턴스나 클래스의 더블 언더로 되는 더블 언더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스페셜 메소드, 스페셜 애트리뷰트 또는 매직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블 언더, 더블 언더 이 부분은 괄호가 앞뒤에 들어가면 메소드로 동작을 하고요. 스페셜 메소드 또는 매직 메소드 뭐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더블 언더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가 없는 경우는 애트리뷰트인데 특별히 파이썬에서 파이썬 랭귀지에서 디파인 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나 클래스에 대해서 점하고 더블 언더로 정의되어 있는 항목들을 보면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를 이제 확인해 보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has attribute, has attr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is instance 그러면 어, 몰레큘 인스턴스가 몰레큘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냐 아니냐. 그래서 true, false 값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요. is instance, is subclass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들은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말라고들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음, 그 일디 확인하기보단 먼저 수행시켜 보고 그리고 수행 그
우리가 목적하는 어떤 메소드를 수행시켜 보고 수행되지 않을 때 조처를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이 타입 명령이 나와 있는데 타입 명령 우리가 여러 차례 봤었죠. 그런데 음, 글쎄요. 예컨대 볼까요? 이렇게 봐야겠네. 아, 여기 보시면 인티저이든 플로팅 포인트이든 캐릭터이든 모두 타입으로 보면 전부 클래스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첫날 우리가 말씀드렸던 파이썬에서 모든 것들이 오브젝트이다. 어, 이제 이런 말씀드렸어요. 예컨대 앞에서 봤던 숫자 3만 해도 그냥 인티저 3이 아니라 이게 오브젝트로 잡혀 있기 때문에 3의 여러 가지 속성값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예컨대 캐릭터를 가지고도 캐릭터의 앞에서 봤던 이런 더블 언더로 시작되는 걸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어, 전부 뒤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입 얘기하는 것은 전부 이제 클래스이다. 파이썬에는 모든 것들이 클래스이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들은 어,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어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빌트인 오브젝트와 그리고 유저 디파인드 오브젝트는 파이썬에서 이용하는 모든 것들은 오브젝트인데 그런데 예컨대 인티저니 플로팅 포인트니 튜플이니 리스트니 이런 것들은 전부 빌트인 오브젝트이고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하고 이름을 준 다음에 더블 언더 이닛 주고 그다음에 메소드 주고 애트리뷰트 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빌트인 오브젝트와 별개로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유저 디파인드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오브젝트이고요. 이 얘기는 심지어는 우리가 그것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처럼 그 DF에서 펑션을 정의한 다음에 그 펑션의 이름을 타입으로 보면 그것도 오브젝트이거든요. 펑션도 오브젝트이고 모든 것들이 오브젝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 교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뭐 너무 이론적인 얘기 중심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아주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를 좀 보충해 보도록 하죠. 예, 근데 클래스 OOP인데 OOP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클래스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고요. 클래스는 일종의 클래스가 일종의 블루프린트라면 오브젝트는 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각각의 개별적인 어, 객체들.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제 간혹은 이제 클래스와 대등한 의미로 오브젝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속성에 해당되는 것이 애트리뷰트이고 동작, 즉 비헤이비어에 해당되는 것이 애트리뷰트 메소드여서 그게 두 가지 이 사항으로 어, 구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애트리뷰트와 메소드에 대해서 파이썬 더큐멘트에서는 어떻게 정의되는지가 잠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때는 그게 이제 세 가지 속성들을 얘기합니다. 뭐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하나가 인캡슐레이션이어서 클래스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 예를 들면 예컨대 몰레큘이 있고 그다음에 뭐 프로테인이 있고 아미노애시드가 있고 등등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뒤에서 이제 그런 보충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클래스로 정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각의 클래스 안에는 이닛과 애트리뷰트와 메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캡슐레이션이란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담아라. 그 담아라는 얘기는 소위 얘기하면 그 지금 말씀드린 메소드와 애트리뷰트 또는 데이터와 펑션 이렇게 볼 수 있죠. 애트리뷰트를 속성값이라고 하면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메소드는 결국 펑션이죠. 메소드는 펑션과 동일하지만 단지 차이가 있다면 메소드는 특정한 오브젝트에 부착되어 있는 펑션들을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트리뷰트와 메소드 또 말을 바꿔 얘기하면 데이터와 펑션을 하나의 클래스에 담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객체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어서 외부에서는 클래스 안에서 무슨 일이 동작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또 알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뭐 흔히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예컨대 리모컨이 있으면 리모컨 안에 회로 이런 것들은 리모컨 안에 감춰져 있고 우리 사용자는 버튼만 누르면 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다. 클래스도 클래스 안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진행을 하지만 사용자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애트리뷰트와 메소드만 알면 그러면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로 인캡슐레이션 내지는 인포메이션 하이딩이죠. 복잡한 건 안에 담고 외부 사람들은 애트리뷰트와 메소드만 이용한다. 이 애트리뷰트와 메소드를 그런 의미에서는 인터페이스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흔히 얘기할 때 API라고 얘기하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지 않습니까?
인터페이스로 이용하는 것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OOPS의 인캡슐레이션이죠. 물론 이제 반드시 클래스만 이용해서 API를 구성할 필요는 없어요. 메소드 이 펑션을 이용해서도 API를 이용하지만 OOP를 통해서는 좀 더 복잡한 사항들을 어, 담을 수 있다. 펑션뿐만 아니라 데이터 즉 애트리뷰트 항목까지도 다루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너리턴스를 통해서 상호관계, 페런트와 차일드, 그다음에 폴리모피즘이라는 것은 클래스마다 각각 같은 이름으로 메소드나 애트리뷰트를 잡고도 인스턴스에 따라서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이렇게 보시죠. 오브젝트 A, B, C가 있는데요. 그 안에 음, 데이터 즉 애트리뷰트이고요. 펑션 즉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이때 펑션의 이름이 즉 메소드 이름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펑션을 부르지만 같은 메소드를 부르지만 클래스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지죠. 뭐 이런 것들을 폴리모비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말로만 얘기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개념상으로는 그렇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뭐 여러 형태로 아마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OOP라고 할 때 OOP에서는 이것도 이제 여러 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은 OOP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클래스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그때 구체적으로는 이네리트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컴포지션 방법이 있습니다. 이네리턴스에 의한 것은 어, 그 앞에 몰레큘이 있고 프로테인이 있고 상속을 했었죠. 그러면 프로테인이 몰레큘이냐? 맞죠? 그래서 is-or 관계에 있는 것, 이네리턴스는 is-or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컴포지션은 has-or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예컨대 클래스가 있습니다. 카 클래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클래스가 있다고 치죠. 카 클래스에 예컨대 그 뭐라고 할까요? 트럭? 뭐 이렇게 되면은 이네리트 관계에 있지만 카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엔진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카하고 엔진이 카냐? is-or 관계는 아니죠. 카에 엔진이 포함되어 있죠. 해저 관계 있죠. 이렇게 이 OOP에서는 이네리트 관계를 통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또는 해저 관계를 통해서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음, 앞에 얘가 정확히 여기 이게 아니네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앞에서 봤던 것 중에 그 예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게 앞에 그 프로테인 클래스가 있었죠. 그다음에 아미노애시드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프로테인은 아미노애시드를 자기 프로테인에 해당되는 아미노애시드를 가질 수 있죠. 이렇게 프로테인 클래스와 아미노 클래스를 구성하고 컴포지트 관계, 컴포지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소 관계 이런 것들을 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클래스만 우리가 OOP라고 얘기할 때 클래스만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표현할 때 어떨 때는 이네리트 관계일 거고 어떨 때는 컴포지션 관계일 거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기 편리한 측면, 확장성의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와 오브젝트 또는 클래스와 인스턴스와의 관계, 이 청사진과 그리고 구체적인 그 사물들, 인스턴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닛에서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그 예컨대 클래스 독이 있으면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클래스를 만들 때 셀프는 자기 자신 러닝 인스턴스를 얘기를 하고요. 셀프는 일단 모든 것들에 셀프가 붙는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닛에서 정의된 것들, 네임과 에이지가 있다면 마이 도구는 도구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네임은 윌리이고 에이지는 6이고 그다음에 네임은 루시이고 에이지는 3이고 라는 별개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음, 이 인스턴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는 인스턴스에 부착되어 있는 네임 왜냐하면 네임을 이렇게 정했으니까요. 네임으로 받고 셀프.네임 에이지를 받고 셀프.에이지로 해서 인스턴스에 이 초기화된 값들이 정의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독 인스턴스 만든 다음에 네임을 부르면 마이독.네임 하면 윌리가 되겠죠. 그리고 유어독 네임하면 뭐 루시가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마이독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이때 점 sit 하면 여기는 sit이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메소드에 어떤 여러 정의가 있을 거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now sitting 그다음에 마이독 rollover 그러면 rollover는 동작 이 부분은 여러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로봇을 만든다고 치면 이때 여기에 sit 또는 rollover 그러면 sit rollover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터를 구동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레프트 턴, 라이트 턴 그러면 모터를 왼쪽으로 돌려라, 라이트로 돌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 적용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음, 그 라즈베리 파이라는 어, 그 이, 안 보이시겠네요. 라즈베리 파이라는 싱글보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드와 툴킷인데 라즈베리 파이는 잠깐 써드릴까요?
이걸 바꿀게요.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라는 그, 이 제품이 있는데요. 오픈 소스 하드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오픈 소스 하드웨어가 있거든요. 그 아두이노니 뭐 라즈베리 파이니 등등해서 그런 것들이 또한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음, 오픈 소스 하드웨어라는 것은 그 보드가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라는 보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인데 보드에 그 부품 리스트나 회로 이런 것들이 다 공개돼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공개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라즈베리 파이는 디폴트가 파이썬으로 구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면 예컨대 지금 도 같은 것들을 로봇으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대로요. 지금 이런 명령에다가 예컨대 데프 롤러버에 모터를 구동해라. 그다음에 스톱을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실제로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로봇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죠. 흔히들 많이들 그렇게들 뭐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네요. 자, 상속 관계.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이고요. 그래서 예컨대 여기서는 폴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클래스가 그것들을 상속받는. 그래서 클래스 상속이고 이것들을 보통 UML이라고 부릅니다.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는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이고요. 항상 화살표가 있으면 화살표 초기 어, 방향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이제 페어런트 클래스이고요. 이게 차일드 클래스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점대하시면 기억을 해두세요. 페어런트를 향해서 차일드가 방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ML에서는 클래스 이름, 그다음에 애트리뷰트, 메소드. 그래서 항상 세 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의 클래스가 세 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고 클래스 네임, 그다음에 애트리뷰트, 메소드.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내역까지 보여주는 뭐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에,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앞에 빌트인 클래스가 있고 유저 디파인드 클래스가 있고 우리 오늘 말씀드린 건 유저 디파인드 클래스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네리턴스 관계나 컴포지션 관계를 동원해서 그런 방식으로 OOP를 구성하게 되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렇게 OOP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요. 이런 것들을 미리 OOP 클래스 체계를 그것이 이네리턴스이든 컴포지션이든 아예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디자인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도 모든 언어가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파이썬도 한 20여 가지의 디자인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도에 따라서 디자인 패턴에 맞추어서 디자인 패턴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를 그 이네리트나 컴포지션 관계를 통해서 아예 만들어 놓은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그건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도메인에 맞게 예컨대 바이오 도메인에 맞게 이용하면 굉장히 거대한 프레임워크도 비교적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어, 큰 개념에서 built-in, user-defined, OOP, 디자인 패턴으로 넘어간다는 것. 이게 현재의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세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구와 이것은 클래스 도구가 있고 그리고 모든 클래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init, 그 다음에 더블 언더 str 이런 것들은요. 예컨대 프린트 괄호 열고 인스턴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여기 바로 클래스 이렇게 보시죠. 음, 더블 언더 str은 우리가 프린트 명령으로 주었을 때 어떤 값들이 반환될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이에요. 음,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 인스턴스 name is 그다음에 인스턴스 age years old라는 출력을 하도록 뭐 뒤에 이제 우리 그 실제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블온더 str 같은 것들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하는 속에서 애트리뷰트와 메소드 이게 애트리뷰트이고요. 이게 전부 메소드이죠. 그런데 더블 언더 이닛은 특별한 스페셜 메소드여서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도 메소드들인데 메소드 중에서 더블 언더 던더로 되는 것들은 그중에 특별히 스페셜 메소드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마치 우리가 빌트인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나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여긴 어, 닥스훈트, 닥스훈트 닥스훈트 그림이 잘 모르겠네요. 다리가 짧은 애 있죠. 그래서 닥스훈트는 도구 클래스를 이네릿 받는다로 차일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걸 이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패스를 주면 일단은 나중에 채워넣겠다. 일단은 그냥 그 내용은
나중에 채워넣는 넣는 걸로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빈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보통 패스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는 제가 뺐나요? 잭 러셀 테리어 이건 아마 도구 클래스를 받는 뭐 이런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었겠죠. 닥스훈트도 있고 불독도 있고 이것들은 전부 도구 클래스를 이네릿 받는 형식으로 만들 겁니다. 자, 슬라이드 여러 장 중에서 이제 빼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에, 이게 페어런트 클래스이고 차일드 클래스, 차일드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공통된 항목은 더 클래스에서 정의되고 추가되는 항목 또는 변경된 항목, 확장될 항목 이런 것들만 하위 클래스에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파이썬 경우에는 다른 랭귀지와는 달리 그 다중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파이썬의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브젝트를 따로 이용할 일은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처럼 어떤 클래스를 정의를 하면요.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걸 수행을 시켰을 때 인터프리터가 도구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이네릿 받는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히 지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이하부터가 우리가 정의하는 클래스입니다. 여기서는 예컨대 shap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플로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치고 근데 폴리곤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두 개의 클래스를 이네리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된 것, 여기서 정의된 것, 그것들을 전부 이 안에 내포하고 이것들을 이어받는 차일드 클래스로 레귤러 폴리곤이 만들고 그 밑에 그걸 이용하는 또 클래스를 만들고 굉장히 복잡한 이렇게 클래스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구성한 것들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예컨대 뭐 사이킷런이든 무슨 뭐 딥러닝한 텐서플로우든 이런 것은 전부 이렇게 클래스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러면 여기서 규정된 메소드나 애트리뷰트와 여기서 구성된 메소드나 애트리뷰트 사이에 상호 상충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때는 예컨대 왼쪽 먼저 우선순위 주고 그다음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레졸루션 오더를 그 파이썬에서는 이제 규정하고 있거든요. 대개 일반적으로 이렇게 멀티플 이너리턴스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되게 프레임워크를 만들거나 이럴 때이지만 뭐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클래스를 시작하는 순서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클래스 A를 주고 B가 A를 잡고 C가 A를 잡고 D에서는 B와 C를 이네리트 하는 이네리트 받는 거죠. 이렇게 정의할 때 이제 각각 어떤 속성을 가져가느냐의 예가 이제 코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수행하면 바로 수행은 되는 그런 코드들입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클래스와 이 용어의 문제인데요. 똑같은 얘기인데 서로 다른 용어를 많이 씁니다. 베이스 클래스와 derived 클래스 또는 parent 클래스와 child 클래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북을 정의하고 이 북이 북을 받고 그래서 뭐 각각 인스턴스를 만드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음, 자, 그다음에 앞에서처럼 북 클래스가 있고 그걸 이어받은 이북 클래스가 있는데 북에서 이닛이 있으면 초기화된 게 있어요. 근데 이북에서 슈퍼하고 주면 이 위에 잡혀 있는 이닛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여기에 추가되는 사항 또는 변경되는 사항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각각 인스턴스에 해당 메소드와 애트리뷰트는 각각 인스턴스에 적용되는데 그 인스턴스가 아니라 아예 클래스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메소드를 클래스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 두 가지가 있는데 클래스 메소드는 대개 클래스 컨스트럭션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고요. 즉 컨스트럭션 단계에서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이외의 그 이외의 경우 주로 이용하는 것은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일단 인스턴스 레벨이 아니라 클래스 레벨에서 정의된 메소드 거기에 이제 두 가지 클래스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가 있고 주로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를 컨스트럭션 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혹시 해당되는 사항이 나오면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음, 인플로이가 있고 뭐 이해니까 이 코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으네요. 파이썬에서 언더스코어의 의미인데 앞에 하나 있을 때, 뒤에 하나 있을 때, 앞에 두 개 있을 때, 앞뒤에 두 개 있을 때, 그다음에 그냥 언더스코어만 있을 때. 이건 반드시 뭐 클래스와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클래스 OP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 나름대로 그냥 정리해서 얘기할 때 사용됐던 자료이니까 참고해 주시죠. 자, 이것도 쭉 넘어가겠고요. 너무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그다음에 아마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들 더블 언더 더블 언더로 이어지는 던더 메소드입니다. 보통 이것들 이제 던더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스페셜 메소드로서 클래스에서 이용될 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이겁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에, 이용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용하는 목적이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은 클래스 내에서 더블 언더 메소드, 언더 메소드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더하기든 곱하기든 뭐 여한 형식이든요. 예컨대 무슨 뭐 나눗셈을 주든 오퍼레이터가 뭡니까? 연산자를 얘기하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는 뭐 여러 가지 부호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부호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분자 간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어떤 연산자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던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음, 이 바로 그렇게 뭐 몰레큘 클래스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던더 메소드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좀 예를 보면 여기 지금 어디서부터 가는지 모르겠네요. 자, 세컨드 클래스라는 어떤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그 클래스를 이어받은 서드 클래스인데 이니셜라이전 메소드이죠. 그다음에 add 메소드를 줬습니다. 더블 str은 프린트를 주면 인스턴스를 프린트했을 때 거기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죠. 그다음에 뭘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드 클래스를 가지고 abc를 주면 밸류가 abc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떤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게 a이고요. a에 점 디스플레이를 하면 음, 이것도 좀 잘렸네요. 여기 당연히 def 디스플레이가 있겠죠. 항상 앞에는 셀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아규먼트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하고 프린트 명령이 주었겠죠. 그래서 A란 인스턴스 만 다음에 A 점 디스플레이 하니까 에, 여기서 아마 프린트 괄호 열고 코테이션에 current value equal 다음에 셀프 점 네임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음, 이렇게 A 점 디스플레이 하면 디스플레이 메소드의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프린트 하고 주면 프린트 A라는 인스턴스를 출력하라고 하면 프린트 명령이니까 이게 수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드 클래스인데 콜론의 이름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 안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친절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계산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겠죠. 더블 STR은 이렇게 프린트 명령을 주었을 때 출력되는 사항들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컨대 그 다음 줄에 보면 B 플러스 A 플러스 XYZ라는 캐릭터를 주면 그 결과를 B로 어사인해라. 라고 했을 때 플러스를 주면 갑자기 뜬금없이 플러스가 나와서 이게 웬일인가 할 수 있지만 바로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블 언더 애드가 있기 때문에 더블 언더 애드는 플러스라는 연산자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라. 여기 보면 리턴하고 서드 클래스 어,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데이터 플러스 아더를 주었을 때 그래서 XYZ가 들어가니까 XYZ가 어디 겁니까? 아더에 해당되는 것이 XYZ죠. A 플러스 XYZ니까 XYZ가 아더에 해당이 돼서 더블 언더 애드가 수행이 되면 서드 클래스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질 때는 원래 갖고 있던 데이터에 아더가 포함돼서 그래서 B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B 점 여기 좀 디스플레이가 빠져서 그런데 그러고 나면 원래는 ABC인데 ABC 플러스 XYZ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죠. A 점 뭘 했습니다. A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A 점 뭐를 주면 A 점 뭐이 수행되고 그리고 이때는 세 번 반복. 그래서 서드 클래스인데 ABC, ABC, ABC 세 개가 출력이 되죠. 음, 자, 처음 혹시 대하시면 좀 복잡하실지 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 기왕 시작하셨으면 그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펑션이나 클래스는 전부 코드 리유즈를 위한 것이거든요. 코드 재사용을 위한 것인데 펑션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펑션뿐만 아니라 데이터 항목, 즉 애트리뷰트까지 포함하는 객체로 만들어서 이용하겠다는 것이고 그 안에 메소드는 이렇게 스페셜 메소드뿐만 아니라 일반 메소드, 애트리뷰트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정의하고 이네리트 관계, 컴포지션 관계로 이용할 수 있다. 뭐 굉장히 요체이니까 뭐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고 너무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그다음에 앞에서 스페셜 메소드 말씀드렸던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에 대한 것이요. 이런 것입니다. add 있었죠. 그다음에 or 주면 우리가 이런 연산자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x or y 또는 이런 거죠. 요게 하나의 그 스테이트먼트이고 요게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예요. 자, 이것도 너무 좀 복잡할 수 있네요. 음,
그래서 자, 얘기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에, 클래스를 정의할 때 연산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을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메소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것들 이미 또 그중에 하나였고요. 앞에서 add 이런 거 있었고요. str 있었고 repR이라는 거 있습니다. representation 표현인데 repR 등등 해서 여러 개의 정의된 것들. 예컨대 지금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요. 바로 이런 연산자를 우리가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갖고 바로 이런 연산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또는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예컨대 get 아이템 이런 스페셜 메소드를 클래스 안에서 정의를 하면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갖고 인스턴스 안에 이런 것들이요. 이게 뭡니까? 음, 인덱싱, 슬라이싱 이런 것이죠.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것들 만들어 놓고 인덱스 항목을 줘서 예컨대 ABC에 3 그러면 0, 1, 2, 3 해서 네 번째 항목 끄집어내잖아요.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갖고 바로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get 아이템, 더블 get 아이템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셨으면 익숙하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아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죠. 예컨대 마지막 장인 것 같아요. 요거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죠. 예컨대 더블 언더 엔터 더블 언더 엑시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위드문 있죠. 파일 오픈한 다음에 파일 클로즈 해야 되는데 위드 하고 주면 위드 무슨 파일 as 주고 콜론 준 다음에 여기서 리드 라인이나 라이트 라인 같은 거 주면 바로 이걸 수행하는 순간에 파일 오픈했다가 이게 끝나는 순간 파일 클로즈가 되죠. 이게 이런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하려면 엔터와 엑시트를 정의하면 클래스 안에 엔터하고 주고요. 엑시트하고 뭘 주면 그 인스턴스를 위드문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순간 엔터 안에 있는 것들이 수행되고 그 전체의 블럭이 수행을 끝내는 순간 엑시트가 수행이 돼요. 그래서 엑시트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파일 클로즈 같은 것들이 수행된다는 얘기죠. 자, 조금 복잡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대하시면 좀 복잡했을 것도 같은데요. 근데 대략은 이게 가장 좀 기본적인 내용이랄까요? 클래스에 대한 것이었고요. 어, 좀 쉬었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렸네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음 챕터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챕터 7에서 우리가 뭐 보충 자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뭐 깊이 들어갔다 할 거예요. 좀 더 광범위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략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디테일로는 뭐 할 얘기가 많고 뭐 워낙 많은 내용이니까 그건 뭐 어, 뭐 몇 달, 1년 내내 해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게 또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이 개념상의 것들은 다 커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 교재상의 챕터 8을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모델 얘기가 나오는데 뭐 여기서도 거두절미 바로 그냥 음, 이 구체적인 예를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레큘러 스트럭처 뭐 이런 것들 갖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음, 스트럭처 체인 레지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예 파일로 벌크로 여러 가지 프로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일로부터 읽어들여서 이용하는 것. 우리가 파일을 갖고 있을 때는 이건 저장 매체이죠.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음, SD나 뭐 이런데 저장 매체이고요. 우리가 클래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건 전부 메인 메모리인 겁니다. 메인 메모리 하드디스크나 등등 저장 매체. 그래서 어, 이 파일로 있는 것들을 읽어와서 클래스를 이용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PDB 파일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프로테인을 메모리를 올려놓고 메모리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모델 얘기인데요. 데이터 모델 여기서는 우리 주로 이에만 나와 있고요. 다만 이걸 좀 말씀드릴까요? 에, 파이썬 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이제 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워낙이 책도 많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말 읽어야 될 거는 바로 해당 커뮤니티 또는 해당 사이트에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버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가장 오소독스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파이썬 클래스에 대한 것 내용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의 지금 데이터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썬의 데이터 모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컨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항상 세 개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파이썬은 모든 것이 오브젝트인데 오브젝트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오브젝트 아이디, 밸류, 타입. 바로 그 얘기거든요. 부터 시작해서 그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것들 등등.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이 원자를 중심으로 봐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 교재에서 데이터 모델을 보고 우리 파이썬 커뮤니티 사이트 지금 보여드린 그 웹사이트에서의 파이썬 ORG의 데이터 모델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름 타이틀은 데이터 모델로 붙여놓고 그냥 우리 바로 예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 좀 더 본래적인 의미, 지네릭한 레벨에서의 데이터, 파이썬의 데이터 모델이라면 그, 그 웹사이트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우리 예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앞에서도 잠깐 봤었지만 그런 몰레큘러 스트럭처에 대한 것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뭐 이런 내용들 예컨대 핵산으로서의 DNA나 RNA, 그다음에 아미노 애시드, 그다음에 번역된 다음에 프로테인 이 구조를 우리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 예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 교재에서는 스트럭처, 체인, 레지듀, 아톰 뭐 이렇게 아마 네 개의 클래스이죠. 예, 여기 클래스 하이라키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각각을 이네리트 받는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어요. 썩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보시면 음, 이런 미리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또 뭐 얘기하다 보면 좀 잊어버릴 테니까. 우리 남은 교재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구현된 예를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걸 구현해서 우리가 실제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음, 이것 말고도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음, 예,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것들 예컨대 앞에서 우리가 몰레큘 뭐 이런 것들 봤었지만 몰레큘 같은 데서도 본딩 관계 이런 건 없었잖아요. 또는 몰레큘 다이내믹 이런 것들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설계해서 채워 넣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스트럭처 체인 레지듀 아톰 관계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채워 넣어야 되죠. 근데 우선은 그 채워 넣는 거는 또 우리 숙제로 남겨놓고 이 기본적인 이 학습을 위한 정도로 하겠지만 미리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보시면 에, 그 RD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RD 키트라는 사이트 이 패키지에서는 어, 주로 스마일즈 같은 분자 표현식을 갖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몰레큘을 만들고 몰레큘 인스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그 작업을 하는 예가 있고요. 또는 예컨대 딥캠 같은 게 있습니다. 딥캠은 이런 이 케미칼 그 이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딥러닝에 이용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하는 것들이거든요. 를 비롯해서 예컨대 파이몰이든지 수십 개의 것들 그 안을 각각 보면은요 소스 코드를 들어가 볼 수 있는데 들어가 보면 우리가 봤던 지금 우리 교재에서 보고 있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어, 방법, 어떻게 하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필요로 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겠느냐에 집중을 하겠지만 사실은 또 생각해 보면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까의 레벨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에, 얘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그러지만 모든 것들은 앱스트랙션 레벨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들어져 있는 걸 얼마나 잘 쓸 것이냐 또는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만들 것이냐 이 앱스트랙션 레벨은 각자의 그 작업하는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지만 어, 이 뭐랄까요? 이 로우 레벨로 갈수록 힘들고 어렵지만 훨씬 더 뭐랄까요? 부가가치가 높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다시 보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이 지금 이 챕터에서는 이 네 개의 클래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확장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개를 보면서 훨씬 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음, 여기서의 이 내용은 지금 오브젝트 하이라키 또는 클래스 하이라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봤던 UML 형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코드는 바로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겠지만 이 코드를 통해서 앞에서 봤던 UML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개의 박스인데 제일 위에 클래스 네임, 애트리뷰트, 메소드 그래서 이것들을 이어받는 이너리트 관계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소스 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우리가 붙여나가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예,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프로테인 컴플렉스라는 스트럭처가 있고 이것들을 이어받은 구체적인 프로테인들이 있고 프로테인 어, 안에 있는 예컨대 벨린이나 루신이나 뭐 이런 세린이나 등등의 아미노산들이 있고 이것들을 구성하는 아톰이 있고 이렇게 잡혔고요. 어, 우리가 앞에서 봤던 OOP의 이네리트 관계나 컴포지션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붙여나갈 수 있겠죠. 자, 먼저 스트럭처를 보면 스트럭처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더블 인it만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었다. 어, 이고요. 자, 그다음에 체인에서는 스트럭처와 함께 이것은 조금 더 내용을 좀 집어넣었네요. 이닛이 있고요. 근데 이닛에는 이 네임뿐만 아니라 예컨대 조성에 해당되는 컨포메이션이나 그다음에 그 PDB ID, 체인 그래서 체인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컴포지션 관계입니다. 이네리트 관계 있지 않고 별개의 것이지만 그 안에 해저 그래서 스트럭처 해저 체인 관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딜리트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get 체인에서 이 스트럭처에 포함되어 있는 체인들의 내역들을 볼 수 있도록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클래스 체인에서 allowed molecule time에서 프로테인이냐 DNA냐 RNA냐 그다음에 init 잡았고요. 그다음에 delete 정도 잡았네요. 그다음에 자 이런 게 있고 여기서는 좀 얼터너티브 임플리멘테이션이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어차피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 번 반복된 얘기인데 펑션이나 클래스가 코드 리유즈를 위한 것인데 펑션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단순하죠. 클래스 OOP는 코드 리유즈라고 하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담게 되니까요. 그래서 흔히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음, 클래스 OOP가 훨씬 더 확장력이 높지만 미리 플래닝 단계가 굉장히 길게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한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미리 플래닝을 해서 어떤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상호관계를 미리 조종하는 그 플래닝 단계가 굉장히 길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들을 이 클래스 관계를 이용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음, 여기서는 지금 다시 체인과 클래스 레지듀 뭐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있고 아마 또 하나가 있죠. 어, 예, 그다음에 아톰 클래스가 있죠. 어, 그리고 이 세 개의 관계가 서로 엮여져 있습니다. 예컨대 볼까요? 여기서 음, 예, 이런 것들은 레지듀를 정의한 다음에 레지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톰 이용하고 그래서 체인이 레지듀를 갖고 있고 레지듀가 아톰을 갖고 있고 이들 관계를 각각 독립된 클래스로 정의한 다음에 이들을 서로 컴포지션하는 식으로 이용을 했죠. 음,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아톰. 그러고 지금 보시면 이닛에서 레지듀를 정의할 때 초기화시키는 방법 중에 아톰을 정의하는데 이때 리스트로 정의하는 것, 그다음에 딕셔너리 형태로 정의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개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용 방법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음, 그 지정하는 방식을 달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항상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한번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계속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도록 요구 조건에 따라서 자꾸 이제 업데이트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음, 우선 바로 눈에 띄는 것이 뭐 이런 게 있네요. 예컨대 클래스 레지듀에서 이닛에서 초기화를 시키는데 셀프에, 즉 특정 레지듀의 어떤 체인, 특정 레지듀의 시퀀스 아이디, 그다음에 코드의 어떤 코드, 이 부분들은 이 목적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왜 이렇게 했냐면 아마 뒤에서 음, 여기 PDB 파일에서 정의되어 있는 아톰과 그리고 체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테인으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세 개의 클래스를 앞에까지 네 개의 클래스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get structure from file 해서 파일 네임 주는데 여기서는 PDF 파일에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슬라이드로만 우선 보고요. 뒤에 구현되는 모습을 직접 구현시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좀 이따가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그 다음에 getter, setter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뭐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프로퍼티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퍼티. 프로퍼티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프로퍼티란 get, set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해서 정의하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 애트리뷰트 즉 애트리뷰트와 메소드의 차이는 뭡니까? 애트리뷰트는 점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름을 주어요. 메소드는 점하고 메소드 주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죠. 스태틱하고 다이내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스테이터스, 비헤이비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음, 어떤 속성 값을 우리가 이용하거나 정의하고자 할 때 특정 범위 내에서 예컨대 사람의 에이지 예컨대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치죠. 그리고 그 안에 애트리뷰트가 age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우리가 age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갑돌이라는 사람은 age가 30이고 을순이는 50이고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age를 정의할 때 그 특정한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싶어요. 예컨대 사람의 나이란 0세부터 120세, 500, 600 이런 나이가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미리 어떤 제한 조건을 주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세터라는 프로퍼티에서 얼마 이상일 땐 에러 처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게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터를 주면 어떤 값을 받을 때 이 메소드처럼 받지 않고 점하고 속성 값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요. 자, 이렇게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이용할 때 좀 더 세련된 구현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getter, setter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런 getter, setter를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예컨대 set name 할 때는 올바른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exception 처리, 예외 처리를 해라. 그다음에 get name을 하면 get name 할 때는 어떤 값을 주는데 이때 리턴을 줄 수도 있고 얼마 밖에 특정한 조건에서만 특정한 항목으로 age가 얼마다라는 식으로 어떤 포맷을 지정하거나 이렇게 세팅을 하거나 어떤 값을 리트리브 해 나갈 때 특정한 조건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getter setter입니다. 그래서 getter setter를 이용한 프로퍼티 얘기고요. get set 이 이름은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get set이 포함된 형식으로 주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매스 부분인데 그 전에 먼저 클래스 OP에 대한 것들을 실습 부분을 시간이 뭐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음, 그래도 그 부분을 잠깐 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볼까 합니다. 에, 어디서부터 볼까요? 에, 이렇게 보죠. 잠깐.
자, 주피터 노트북으로 열었고요. 7, 8, 9죠. 지금 챕터가 8, 9, 7, 7이 빠졌죠. 예, 그러면 챕터 7부터 보죠. 챕터 7부터 보면 에, 몰레큘 점 파이가 우리 교재에서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몰레큘 점 파이를 보면 몰레큘 점 파이네. 우리 교재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들은 우리 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내용은 뭐 제가 나중에 이 실행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시간상 다 다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클래스 몰레큘이 있고 클래스 프로테인이 있고 클래스 아미노 애시드가 있고 이들 각각의 질량값을 딕셔너리로 놨고 음, 즉 클래스 레벨의 애트리뷰트이죠. 그 다음에 음, 억셉터블 키는 셋이니까 이 집합 형식이어서 여기서 키 값이 되는 예컨대 A, R, N 등등의 이니셜 값들, 아미노산의 이니셜 값들만 놓고 억셉터블 코드로 잡아놨습니다. 셋이니까 유니크한 값들만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여긴 지금 중복된 게 없으니까 그대로 이니셜 값만 이겠지만 혹시 중복된 게 있었다면 이 유니크한 값들만 가지고 올 것이고요. 이닛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닛에 더블 언더 네임 이퀄 메인이 되면 이게 엔트리 포인트가 돼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는 순간 이 부분이 먼저 수행이 되겠죠. 또는 이 부분만 수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위에서 정의된 클래스나 펑션들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챕터 7이니까 밑에 부분을 보시면 지금 수행된 결과이고요.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블 언더 네임 이퀄 메인 해당되는 그 부분이 수행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아마 이게 필요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from text에서 제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요 코드 그냥 나눠 드릴 테니까 나중에 혹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신다면 그대로 수행해 보실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molecule.py와 똑같은 것인데 그 안에 각각의 클래스를 보면 각각의 클래스를 한 셀에다가 놨거든요. 몰레큘 클래스, 프로테인 클래스인데 몰레큘 클래스를 이네리트 받았었고 아미노 애시드 클래스가 있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예 수행을 시켜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수행을 해서 클래스를 만들었고 프로테인 클래스, 아미노 애시드 클래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인스턴스의 애트리뷰트나 이런 것들을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프로테인 인스턴스를 갖고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에, 뭡니까? 그 get set 이용하는 그 scatter setter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그 함께 처리했던 이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각각 끊어서 보면 그런 내용인데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파일에다가 저장해서 수행시킨다면 더블 언더 네임 이퀄 더블 언더 메인으로 해서 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위에 보시면 좀 더 기본적인 내용들,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퍼슨 클래스를 갖고 인스턴스를 만드는 내용들, 그 다음에 그것들을 프린트해 줬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만약에 즉 지금 이것들을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든다면 인스턴스를 출력하면 그냥 메모리에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만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블 언더 str을 주고 나니까 프린트를 주었을 때 이번에는 프린트해서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안에 좀 더 그 상세한 설명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더블 언더 str 앞에서 봤던 음, 더블 언더 스페셜 메소드를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스턴스 만드는 내용들이고요. 뭐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 의거하면 아주 심플한 내용으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쭉 한번 그냥 수행을 시켜 보셔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패스만 주면 빈 공간 만들어 놓고 흔히 개발할 때 그렇게 클래스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각각 이제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들 많이 쓰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 봤습니다. 자, 그 내용 정도이고요. 네, 바로 이어서 챕터 7에서 챕터 8로 갈까요? 챕터 8을 보면 챕터 8의 내용이 뭐가 있나요? 잠깐요. 여기서 챕터 8에서는 따로 없었네. 그러면 여기서 보죠. 챕터 8에서 클래스 스트럭처. 아, 이게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슬라이드에서 쭉 봤던 것인데 클래스 스트럭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체인이 있고 클래스 레지듀가 있고 컴포지션 관계죠. 아톰이 있고 그다음에 get structure from file이 있는데 그다음에 get residue mol type 그다음에 어, 그 드라이버 프로그램 엔트리 레벨로 해서 이 수행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이 부분들을 음, 당초 생각에는 좀 더 천천히 설명드리려고 이쪽으로 따온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포맷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에, 뭐 수행시키면 바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따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매스로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있고 클래스 있고 클래스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트럭처 get structure from file인데 그 부분을 보시면은요. get structure from file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펑션입니다. 특정 파일 이름을 받은 다음에 그걸 오픈한 다음에 뒤쪽에서 클로즈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클로즈 해야 되죠. 아, 여기 클로즈 했네요. 그리고 물론 이건 이제 위드로 쓸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오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내용으로 읽어드린 후에 각각의 라인별로 읽어서 앞에 0부터 6이니까 0, 1, 2, 3, 4, 5의 6입니다. 5번까지요. 그러니까 0번 위치부터 5번 위치까지를 뽑아서 레코드라고 놓고 레코드가 헤더이면 어떻게 하고 타이틀이면 어떻게 하고 등등이죠. 그 부분은 여기 보시면 example 파일에 pdb 파일을 보면 pdb 파일에서 아톰이면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톰이면 예, 아, 앞에 레코드가 헤더이면 타이틀이면 이 부분은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이게 아니었나? 헤더일 때, 타이틀일 때, 엔드 MDL일 때, 아톰일 때 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같은 경우는 아톰이 쭉 있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럼 아톰일 경우에 6번부터 11번, 그러니까 6, 7, 8, 9, 10까지 가 시리얼 넘버이고 그 다음부터 아톰 네임이고 등등 요 위치 값으로 쭉 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PDF 파일을 놓고 위치를 측정한 다음에 그것들을 프로그램에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아톰일 경우에 이고 또는 모델일 경우 등등에 따라서 어, 값을 어사인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쭉 읽어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읽어드린 다음에 그것들이 만약에 에, 뭡니까? 읽어드린 다음에 읽어드리는 내용에 따라서 스트럭처이냐 체인이냐 레지듀냐를 놓고 거기에 대입시켜서 그 앞에서 우리가 위에 지정한 여기에 인스턴스로 만들었죠. 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파일을 연다, 읽어드리는 것들 중에 앞에 나오는 것들에 따라서 음, 여기죠. 앞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파일 오브젝트나 스트럭처 네임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0번부터 5번 위치까지 5개, 6개의 캐릭터가 를 레코드라고 그 레코드가 헤더인 경우, 타이틀인 경우, 모델인 경우, 아톰인 경우
아톰인 경우 아톰이라면 이게 이제 바디에 해당되니까요. 그 프로테인에 포함되어 있는 아톰의 각각의 내용들을 위치값에 따라서 시리얼, 아톰 네임 등등으로 쭉 잡고 XYZ는 이제 위치값이 되겠죠. 3차원 공간상의 위치값. 그래 놓고 그것에 의해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서 지정했던 스트럭처나 체인, 레지듀의 인스탄스를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즉 해당되는 PD 파일에 있는 것들을 전부 불러서 해당되는 에, 그 클래스 인스턴스로 만들고 그다음에 클로즈한다. 그다음에 그것에 의거해서 각각에 대해서 레지듀 몰 타입을 정의한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는 펑션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수행이 되고 나면은요. 그다음에 에, 해당되는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그걸 테스트 스트럭처라고 놓고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첫 번째 항목 그걸 스트럭처로 놓고 스트럭처를 프린트해 보니까 그다음에 체인에 A를 놓고 그다음에 어, 지금 만들어진 위에서 만들어진 체인의 레지듀 항목 각각에 대해서 출력을 해달라라고 하니까 지금 어, 그 레지듀 각각 항목에 대해서 그 아미노산 배열들이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부 그 이 해당되는 파일 앞에 여기 파일에 있는 것이고요. 물론 다른 PD 파일 갖다가 음, 읽어드리면 해당되는 것들이 그 이 클래스 인스턴스로 만들어져서 가지고 오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그럼 파일에 있는 것들을 그냥 읽어드릴 뿐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또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거나 어, 또는 다른 몰레큘들과의 관계 또는 PPI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상에서 다루어 보고자 할 때 원래 파일에 있는 것들을 그냥 파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이용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음, 대략 챕터 8은 그런 정도이고요. 5분 남았긴 한데 계속 밀려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예, 좀 서둘러서 매스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수학을 처리하는 부분은 음, 요즘 봐서 이제 R이나 이런 것들 못지 않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확충이 됐고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파이썬에서 매스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모듈에 의하면 매스 모듈에 의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스퀘어 루트라든지 로그 값, ln 값 이런 것들 전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에, 그 각도의 평균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고 칠 때 여기서는 예컨대 매스 부분에서 로그 스퀘어 루트 그다음에 엑스포넨셜 사인 코사인 등등 라디안 이런 것들이 아크탄젠트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넘파이라고 해서 뉴메리컬 파이썬 그 넘버 계산을 하기 위한 것인데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넘파이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ND 어레이라고 해서 어레이 잡는 것이고요. 어레이는 리스트에서 한 그룹 나간 것이 어레이.어레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한 그룹 나간 것이 ND 어레이죠. 그다음에 ND 어레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페셜 메소드 함수 이런 것들 ND 어레이와 관련된 함수들을 정의한 게 넘파이인데 그 안에서 여기서는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개의 벡터에 퍼펜디큘러하게 수직에 해당되는 근데 오른손 나사 뭐 이런 것처럼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는 것이고 닷 프로덕트 그다음에 어레이 계산 또는 어레이를 만드는 것이죠. 넘파이에서 엔드 어레이를 만드는 함수가 어레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다음에 매트롤립에서 플러팅하는 것에 파이플럿 그다음에 랜덤 모듈에서 가우스 함수를 이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각도가 있을 때 각도를 가지고 평균 값을 계산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각도상에서는 각도가 산술적인 평균이 아니라 이제 근데 360도 공간상의 각도이니까 그때 이 벡터 계산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고요. 음, 3분 내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그다음에 라운딩, 반올림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뭐 그냥 우리 단순합니다. 매스에서 예컨대 플로우하면 절삭시키고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올림, 내림, 그다음에 반올림 부분인데 반올림 부분에서는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그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요 사인이 있는 것은 그 교재에 없지만 제가 한두 장씩 보충해 놓은 것이거든요.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팅 할 때는 그 매트럴립이라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C본이나 뭐 플러틀립 요새 플러틀리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또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선형대수 부분인데 어차피 벡터 계산 이 행렬 계산을 하니까 넘파이 엔디어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엔디어레이라는 게 1차원이면 벡터이고 2차원 이상이면 매트릭스인데 이게 전부 대량 계산할 때 이렇게 매트릭스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리니얼 지브라가 기본이 되죠. 선형대수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와 벡터 이것들의 각종 연산 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어, n차원의 매트릭스를 m차원의 매트릭스로 변환시키는 뭐 그런 내용들이겠고요. 1차, 2차, 3차 부분은 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음, 당연하게도 이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에, 트랜스포즈 이 행과열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로 바이 컬럼 곱해 나가는 것이죠. 넘파이 패키지 엔디어레이와 관련된 메소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시키는 것들은 3차원 공간상에서 특정 축을 바탕으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걸 엑시스로 축으로 해서 변환시켜 나가는 것들을 로테이션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로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음, 앞에서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3차원 공간일 때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 축이 추가되는 뭐 그런 형식을 취하죠. 사실은 이것도 원래 한 시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에, 지금 서둘러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시면 나중에 말씀 주시면 다음 시간에 좀 보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그 로테이션에서 앞에 부분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이 부분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뭐 라디안 중심으로 해서 표현한 것인데 그냥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이 부분들은 전부 제가 좀 채워놓은 것인데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지금 어, 뒤틀림 각도, 토션 앵글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었고요. 일반적으로 각도라고 치면 A, B, C 세 개의 각도죠. 이 각도 또는 이 각도. 항상 포인트가 세 개 있을 때 각도를 잽니다. 근데 토션 앵글은 네 개 있을 때이죠. 네 개의 축을 놓고 이걸 축이라고 놓는다면 다른 축, 그래서 네 개의 사이에 토션 앵글인데 이때 중심 탄소와 카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 푸사이 각도라면 나이트로젠을 중심으로 한 것이 파이 앵글이어서 토션 앵글에서 항상 파이 앵글하고 푸사이 앵글하고 파이 앵글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계산하는 내용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개의 벡터가 있다면 여기에 수직인 것. 수직이라고 할 땐 여기서부터 수직, 여기서부터 수직이죠.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 각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의 내적을 구해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평균이 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 계산을 통해서 이 토션 앵글을 구하는 예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챕터 10 부분은 우리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음, 제가 굉장히 서둘러서 왔지만 음, 어디 있네? 이건가요? 여기 지금 보시면 내리고요. 챕터 9죠. 챕터 9에 보면 제가 그냥 슬라이드만 남겨 놓을게요. 음, 한 7, 8분만 더 하고 12시까지 끝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순서가 따로 있지는 않는데 자, 매스 부분에서 지금 로그 계산하는 것들 등등이고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따로 수행시킬 필요도 없을지 모르겠네요. 또는 몇 개는 좀 추가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로그 값 계산했고 그다음에 앵글이 예컨대 360디그리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라디안 값을 이용합니다만 여기서는 어, 일반적인 360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들을 라디안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인 값 취하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어 실링 뭐 이 부분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라운드 값이었고 그다음에 매트럴립에서는 플러팅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래서 여기서는 예컨대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레인지 10이면 어떻게 됩니까? 레인지 오브젝트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리스트로 뽑아내면 실제로 값이 출력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레인지 10 하면 0부터 9까지 10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제곱하는 것, x제곱. 0부터 9까지의 각각의 제곱수를 value라고 하고 리스트니까 value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값들을 values를 플러팅해요. 플러스를 주어서 하는데 플러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립에서는 음, 그 프로시저럴한 거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식이 있는데 음, 여기서는 지금 맵플립점 파이플러죠.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의하면 이거는 매트럴립이라는 그 패키지 안에 있는 파이플럿이라는 실제로 보면은 matplotlib.pyplot.py라는 pyplot.py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 모듈을 가져오겠다는 것이고요. 프로시저럴 방식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pyplot에 있는 플럿 함수를 이용해서 플러팅 해달라. 그리고 show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출력이 되죠. 0부터 9까지의 제곱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출력했는데 에, value A가 1부터 9까지네요. 그 다음에 value B가 1부터 9까지를 분모로 하고 분자를 100으로 하는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하니까 지금 에, 이 부분만 따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 values A와 values B가 겹쳐서 지금 출력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컬러나 이런 것들 다 지정할 수 있고요. 에, 같은 내용인 것 같으니까 쭉 넘어가겠고요. 레전드 줄 수 있고 xlim, ylim 하면은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 지정하고 save pick 하면은 표현시키는 순간 예, 위에 이게 지정이 안 됐었네. x별, y별 그다음에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png 파일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다 뭐 등등입니다. 자, 쭉 넘기겠고요. 바 차트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다른 예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쭉 멀티플라이 매트릭스 뭐 이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로테이션 매트릭스 이 부분은 음, 아마 교재에 있던 것들 제가 가져왔겠죠. 잘 기억이 안 나네. 지난주에 만들었었는데. 자, 그 다음에 매스였고 넘파이 부분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주행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음, 플러드 엑서사이즈 부분도 플러팅하는 것들인데 한번 보시죠. 대신에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이파이 렉처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넘파이, 매플립 등등을 소개할 때 항상 소개하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lectures.scientificpython.org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파이가 있습니다. 사이파이는 사이언티픽 컴퓨팅을 위한 것인데 여기에 현재가 자꾸 달라지긴 해요. sci-fi.org인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이파이 내에 넘파이가 있고 매트플립이 있고 사이파이가 있어요.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넓은 의미의 사이파이가 있고 좁은 의미의 사이파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예컨대 뭐 스탯스 그다음에 린 LG 시그널 해서 한 10여 가지 되거든요.
예컨대 여기 뭐 인티그레이트 미적분이나 아니면 시그널 어널리시스나 이런 과학 기술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심파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에,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또 오늘도 막 서두르게 되는데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봐서 분석에는 애널리티컬 방법론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크게 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할 때 애널리티컬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터레이티브 방법이 있습니다. 애널리티컬 방법이라는 것은 보통 미적분이나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미적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호체를 한다거나 통계 분석을 한다거나 선형대수 알고리즘을 적용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주로 사이파이를 통해서 이용되고요. 이터레이티브 방법은 이런 방법을 적용시킬 수 없거나 또는 비현실적일 때 너무 계산이 복잡하거나 변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 때 이때 이용하는 것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겠죠. 이때 얘기하는 이터레이티브란 소위 얘기하는 브루트 포스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여러 방법으로 최적화를 시도하면서 일종의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것 이런 방법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아주 주마간산격으로 간단하게 봤던 것은 지금 넘파이나 매트럴립 등등이고요. 뿐만 아니라 관련된 것을 좀 더 보자면 아마 뒷부분에서 제가 내용을 다는 못 봤는데 시그널 뭐 이런 것들 시그널 분석하는 것도 이런 것들 나오고요. 또 뒤에 보면 뭐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사이파이 계열의 어, 것들이고 물론 일부 추가된 패키지가 있지만 이렇고요. 이런 것들은 대략 우리가 그 로직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규칙 정해져 있는 이론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이 최적값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는 최적을 찾아 나가는 뭐 이런 방법으로 볼 수 있죠. 음, 대략 지난주, 지난주, 오늘까지 해서 파이썬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뭐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등등의 데이터 스트럭처나 컨트롤 스트럭처 같은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시간, 지난번에는 모듈, 파일, 뭐 이런 말씀을 주로 드렸고요. 오늘 이제 클래스, OP, 또 그 넘파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그리고 매트럴립 그다음에 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것들 중에 이제 사이파이나 이런 것들, 심파이 같은 것들은 어, 그 수학적인 옵티마이즈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학적 기호 그런 심벌릭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심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수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을 주로 이용하는 내용이 아마 이후에 어, 나오게 될 거예요. 이터레이티브 방법에 해당되는 뭐 딥러닝, 머신러닝은 우리 교재에선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략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파이썬 얘기를 드리고 바탕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 그 응용에 대한 것 물론 일본 이제 뭐 파이썬 얘기가 좀 언급이 되긴 합니다만 주로는 이제 이 응용 쪽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